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자언과 모음 2023년 가을호 들고 왔고요. 여기에 실린 작품 중에서는 문진영 작가의 덜 박힌 못이라는 단편 소설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언과 모음은 2023년 여름호에서 작은 혁신호라고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게스트 에디터 제도가 없어지고 다시 좀 평론 중심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함께 많이 개편이 됐었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을호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 아래 여러 가지 글들과 좀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티카 지면에서 한국 문학은 여성의 것이 되었나 하는 주제가 실렸어요. 노태훈 평론가, 여기 편집위원이 노태훈 평론가의 좀 여는 글을 보면은 문학을 여러 의미에서 좀 점검을 좀 해보자. 한국 문학이 특히 최근 10년 동안 좀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한국 문학에서 가장 좀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페미니즘? 여성 담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적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심진경 평론가, 이현석 소설가, 하재현 신, 황인찬 신, 그리고 노태훈 평론가가 긴 이야기를 나눈 대담하는 그런 코너가 실려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 담론이 어떤 식으로 한국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대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학 가이드북, 지난 시간에는 노태훈 평론가가 한국 소설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벼운 필체로 썼던 것 같은데요. 이번 호에는 오은 시인이 시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혹은 시를 좀 어려워하는 독자들에게 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조금 쉽게 풀어내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각자의 시가 각자의 독자에게 좀 되어봄의 순간, 헤아림의 순간이 깃들면서 특별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창작 부분에서는 시 같은 경우에는 고명재, 김계미, 김선우, 김은지, 남현지, 이재재, 장혜령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단편 소설은 문진영, 박지영, 백이정, 성혜나, 윤고은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시소 지면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소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김지연의 반려빛, 김혜진의 푸른색 루비콘, 박민정의 전교생의 사랑, 임선우의 낙타와 고래, 정영준의 자유인. 이 작품 비롯해서 저희가 소개했던 문예지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시소라는 이제 비평하는 코너에서 작품들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소개하면서 푸른색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네. 다른 작품들도 저희가 미처 이 안에서 읽어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어서 저도 소개한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문진영 작가의 덜 박힌 못이라는 작품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문진영 작가님, 저희가 시즌2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다루지 못했던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한 번인가 다뤘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작품 봐서 되게 반가웠고 되게 술술 잘 익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읽어나가다가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었어요. 그만큼 되게 무리 없이 좀 물처럼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설로 저한테는 첫 인상으로 다가왔는데요. 줄거리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자인 나혜정이라는 여성인데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고요. 이 혜정이라는 인물에게 경신 언니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근데 이 화자인 나혜정은 그때 출장으로 지방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경신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놀라죠. 근데 이 경신 언니가 누구냐면 6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경호라는 인물의 누나예요. 근데 사실은 6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 헤어진 연인의 누나라고 하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화자인 나에게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경신 언니가 어쩌면 경호보다 훨씬 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왜 나와 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의미였는가를 풀어내는 이야기가 이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이 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신 언니는 경호의 설명으로는 당시 6년 전에 경신 언니가 대학교 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두 분 다 갑자기 사고로 경신 언니가 다니던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알바 각종 일들을 하면서 경호를 키워낸 거의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해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런 존재이고 그 누나가 뒤늦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난 뒤에 뒤늦게 좀 그것들이 경호의 생각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누나가 40이 넘었지만 특별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냥 경호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경호가 실질적으로 누나를 돌봐야 하는 약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경호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누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누이 이런 이야기도 있는 데다가 이 누나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도 없고 그냥 우울증으로 집에 처박혀 있다고 하니 뭔가 약간 자신과 경호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짐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경호가 누나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예상과는 정말 다른 인상의 경신 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화장조차 필요 없는 미인이라고 나오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되게 어두운 인상에 되게 말도 우울하게 하고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언니는 정말 그늘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외관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언니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장해제가 되고 이 언니에게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한 절친이 되어서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만나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경호와의 관계에서도 좀 느낄 수 없었던 언니의 매력에 푹 빠져서 밤에 막 누워가지고 이 언니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고 이거는 내가 옛날 연애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이런 감정을 가질 정도로 나와 언니의 관계가 되게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나와 언니의 관계에 대해서 경호는 좀 되게 경계를 하고 좀 못마땅한 시선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나랑 사귀는 거냐 언니랑 사귀는 거냐. 왜냐하면 경호를 껴서 만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나와 언니와의 단독자 그 둘만 만나는 모임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경호가 그냥 질투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호의 마음은 사실은 그거와 조금 달랐던 거고 좀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호와 내가 그 경신 언니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경신 언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고 경신 언니가 갑자기 보자고 한 다음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신 언니라는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고 이 흐르는 서사도 되게 재밌지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헤어지거나 혹은 인연이 끝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밀어냈어 혹은 내가 버림받았어.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헤어지게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 사람과의 재회나 다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도망간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 소설에서 나가 경신 언니와 다시 한번 재회를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이유, 혹은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유였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살면서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되게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마지막에 그 결론에 다다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좀 공감이 갔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이 소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신 언니라는 캐릭터가 네. 소설에서 별로 그러니까 잘 못 그렸다는 뜻이 아니라 저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혜정이라는 화자에게 좀 많이 이입이 됐던 게, 그러니까 공감이 됐던 거. 그러니까 혜정이 결국 내가 도망친 거야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를 고백하긴 하지만 마음이 이해가 됐던 게 경신이라는 인물은 경호의 말처럼 벽이 없게 느껴지게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결국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조차 하나도 없다고 이제 경호는 옹호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뭔가 무장 해제를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넘어온 사람들을 좀 많이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아는 여러 딱 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물들에 대한 생각들도 나기도 나고 그래서 제가 혜정이어도 어느 지점까지의 왜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선을 긋는다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동물처럼 내가 마냥 보호해줘야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게 내가 버거울 때는 사람이니까 도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신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고 마지막에도 결국엔 그렇게 연락해오더니 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결국엔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거를 또 자기 식대로 갚아버렸잖아요. 그게 사람을 굉장히 저는 많이 휘두르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소설에서는 정말 실감나게 그린 건 탁월하다고 느꼈지만 경신이라는 인물이 실제 제 곁에 있다면 저도 스스로에게 경고 표시 등을 켰을 것 같아요. 경신과 가까워지고 이 마음이 어떤 건지는 너무 알겠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흠뻑 빠져들게 하고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혜정이나 경호가 아는 것처럼 이게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발산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좀 씁쓸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혜정의 마음에 되게 많이 이입을 했고 저는 헷갈렸던 게 그 왜 마지막에 아까 얘기하신 큰일이라는 게 경신이 혜정이랑 술을 마시다가 혜정은 먼저 경신을 경신의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고 인사하고 왔는데 다음날 경신이 길바닥에서 잠들어 버려서 이제 발견돼서 경호가 그거에 대해 화가 난 거잖아요. 왜 혜정에게 그냥 갈 수가 있냐고. 근데 혜정은 억울해 했잖아요. 언니가 데려다 달라는데 다 데려다 줬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였는데 근데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복귀되면서 후반에 나는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신을 길에 두고 도망쳤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자신도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라는 느낌을 그날 가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혜정의 마음조차도 저도 좀 헷갈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혜정이 회상을 하는 식으로 소설이 앞에 전개되는데 그때는 경신과 경호가 자신들을 떠난 것처럼 주영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날 결정적으로 자기도
이제는 더는 끝까지 못 감싸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다시 나올 때 처음에는, 진짜 길에 버리고 갔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끝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혜정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라는 것들도 좀 궁금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끝까지 경신이 돈을 그런 식으로 갚는다는 거는 그냥 경신이라는 캐릭터의 진짜 일관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경신의 경호도 마찬가지였고 이 남매에 대해선 저는 별로 좋은 감정은 들지 않더라고요. 경호는 괜찮지 않나요? 왜요? 자기가 누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서 왜 혜정에게 누나를 보고 그건 좀 약간 물론 혜정을 자기가 진지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뭐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지운 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책임을 그거는 그 원망하는 마음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있겠네요. 들었어요. 그 애초에 소개시켜줄 때 아무리 경고를 했다고 해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뭐 어쩌란 거야? 아니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그럼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라고 하든가 그게 너무 다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경신이라는 인물이 정의 내릴 수 없는 인물이라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혜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자신의 누나에게 혜정이 엄청나게 빠져들 거라는 것도 예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감했을 것 같아서 그런 경고를 뭐 필요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을 것 같은 경고? 왜 안 좋게 생각했냐면, 경호는 혜정을 보호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경신에 대한 초점, 누나에 대한 게 굉장히 초점이 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혜정이 받을 영향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래서 경호가 혜정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호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먼저 헤어져 준 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호도 몰랐겠죠. 그리고 혜정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둘이 사귀기 몇 달 전에 누나가 이제 경호의 집으로 왔으니까 저는 경호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누나가 나한테 좀 큰 의미인 건지 저는 모를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런 식으로 위험에 처한 것을 좀 알게 된 순간 갑자기 누나 편으로 확 기울어버린 그래서 그때 알았겠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 옆에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나는 도망쳤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버리고 간 거란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때 사실은 알았는데 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거 너무 무거운데 갑자기 무겁고 덜컥 겁이 나고 근데 이게 경호의 마음이구나. 경호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누나를 나는 정말 이 사람 너무나 평생 지켜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경호가 누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느끼고 갑자기 그 무게감이 나한테 확 다가와서 그때는 몰랐지만 회상해보니 그때 나는 도망쳤던 것이다라고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신 언니라는 캐릭터가 부담스럽죠. 여기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지만. 엄청 같이 어울리는 순간은 재미있고 자극적이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쏟아지는 느낌을 받으면 진짜 왜 자면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 도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그게 진짜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때 언니랑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정말 언니를 좋아했던 시기잖아요. 혜정이가. 그래서 혜정이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문득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서지도록 놔주지 않겠다고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있는 힘껏. 이렇게까지 약간 자신의 경신 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 이 언니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헤어진 게 경신 언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내 잘못이었어. 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 참새만큼 가벼웠던 나의 진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는 말에 어떤 무게감이나 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랑에 빠진 순간은 그 사람의 뭐 어떤 삶의 무게가 뭐 100톤이어도 나 네. 감당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지나고 나서 관계가 끝나가서 보니 나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건네는 뭐 1kg짜리 돌멩이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누구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가끔은 되게 기만적인가라는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참새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그거를 내가 부서뜨릴까봐 두려운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경신경호보다는 저도 혜정의 그 마음에 뭐 누구는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훨씬 그게 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에게 지워지는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 건 맞잖아요. 네. 그건 나를 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좀 그냥 저도 물 흐르듯이 소설을 읽었는데 혜정의 마음에 거릴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이입이 바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경신 언니는 왜 100만 원을 그냥 빌려달라고 하지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만나서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연락을 끊는 걸까요? 그냥 이런 사람들 캐릭터의 특징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없이 갚아. 그냥 저는 네. 경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빗대어 떠올렸던 사람들은 조종하는 거를 잘 하고 거기서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희열을 느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많이 역측을 하자면 이렇게 부풀려서 장면을 상상하자면 아마 경신은 혜정이 그날 자기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을 때에 예전의 혜정이었으면 자기가 끝까지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더 보호하는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신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혜정이 자신에게서 도망칠 거라는 감. 그러니까 어떤 그게 테스트는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호의가 있는지를 경신은 그거를 끝없이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문자에 답이 없거나 단답인데도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경신이 친구 집에 간다는 게 정말 테스트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러니까 저는 경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여기서 이해한 바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걸 타고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사실은 경신 경호의 관계는 그 판춘문예에 등장할 법한 신우이와 결혼 예비자의 이야기잖아요. 누나가 그 아까 얘기하신 우울증으로 인해 근데 이제 경호를 거의 이제 부모처럼 네. 이제 뭐 막 앞에 그냥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누나가 가장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막 가사 도우미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신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아마 그렇게 예쁜 미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도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지금 직업도 없는 것은 경신의 자기 희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시절을 거쳐왔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경호만 생각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근데 보상받으려는 욕심에 이렇게 군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경호에게도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을 놓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저는 경신이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혜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하지만 경신을 처음 만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호랑 셋이 이제 놀고 헤어지던 순간에 경신이 너네 결혼하면 우리 셋이 진짜 재밌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활짝 웃으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쯤에서 이제 네이트에 사연을 올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 맞죠라는 사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네. 혜정은 그런 걸 느꼈음에도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느꼈음에도 경신에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마성의 네. 언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신에게는 저는 이 둘의 사랑,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앞날보다는 조금 내가 너무 경신을 나쁘게 보나? 아니요, 자기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신이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오히려 무방비 상태의 자신을, 왜 흔히 강아지나 고양이가 귀여운 것도 살아남기 위한 네. 그런 거란 얘기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의 시점에서는. 네.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 무해한 느낌? 무방비 상태의 느낌이 경신에게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경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막 태풍처럼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사람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혜정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전혀 거슬릴 것이 없었던 네, 너무 당연한 네. 맞아요. 혜정의 본능에서도 이게 도망치는 게 맞아라는 거를 잘 느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경호도 그냥 놓아준 건가? 그런 생각도 또 드네.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어. 경호를 끝까지 아닌 것 옹호하지 같습니다. 않는 걸로. 네, 누나를 네. 그러니까 내가 누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는 얘보다 누나구나.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저는 혜정의 손을 놓았던 것 같은데요. 경호가 진짜 약은 사람이었으면 안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경호가 되게 솔직했던 거예요. 그렇죠. 경호는 내 좀 마음을 알게 무식할 된 정도의 그 단순한 면이 있는 네. 사람 같고. 경호 괜찮네. 이게 진짜 약은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나를 데리고 네, 있으면서 결혼해갖고 같이 책임지게 했을 것 같아. 네. 그 무게를. 자꾸 판춘문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불면의 밤마다 자꾸 그걸 끊을 수가 없어서. 네. 하지만 이 소설 자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매끄럽게 잘 읽었고 네. 이런 인물들의 마음이나 주영님이 초반에 얘기하신 그런 관계에 대한 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절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내가 좀 그 손을 좀 놓았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우리가 헤어진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였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것에 네.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은가 모음 2023년 가을호에 실린 문진영 단편 덜 박힌 못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가을호에 실린 윤고은 신작 단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진영 소설 덜 박힌 못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 칵테일 바에서 언니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떨군 채로 쿨쿨 잤다. 잘도 자는구나 생각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니는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아니라 그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조금 쓸쓸해졌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리듯 언니의 몸이 점차 아래로 조금씩 흘러내렸다. 나는 의자를 당겨 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내게 기대오는 언니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깨가 맞닿은 면적만큼 동그랗게 따뜻했다.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했다. 한 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를 덮쳐오는 느낌. 지구보다 더 무거웠다. 문득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서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있는 힘껏. 그리고 그게 경호의 마음이란 걸 알았다. 나는 도망쳤다.